네,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 5개국이 29일부터 이틀 동안 공동 주최합니다. 2년 전 첫 회의에 이어 이번엔 더 큰 규모로 2차 회의가 화상, 대면 혼합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 조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또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룩한 대한민국이 아닐까 합니다. 예. 민주주의에는 주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무형의 이념이 아니고 굉장히 실체적인 제도죠. 제도는 잘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손상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년에는 국제적으로 우리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안팎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배경으로 미국이 2021년에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예. 민주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 시민, 기업, 학계 이런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서 민주주의가 당면한 도전 요인들과 그것을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2년 전에 열렸고 이제 다음 주에 2차 회의가 개최되는 건데 그 이전 회의와 이제 다음 주에 개최되는 회의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미국이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예. 그런데 2차 정상회의는 우리도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중남미에서는 코스타리카,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가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합니다. 또 회의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1차 정상회의는 화상회의로 열렸는데 이번에 열리는 2차 정상회의는 첫날 정상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열리고 예. 그 다음 날에는 장관급 지역회의가 각 지역별로 공동 주최국의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5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 우리나라가 주최국으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룩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와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이자 이 지역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와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 보낸 친서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 주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와도 잘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공동 주최하는 다른 나라들도 각자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성과를 잘 감안해서 선별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우리가 공동 주최하게 되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궁금하고 듣기로는 회의 첫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세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회의 첫날인 3월 29일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화상회의로 개최됩니다. 본회의에서는 5개국 정상이 공동으로 개회사를 하시고 예. 그리고 5분의 정상이 각각 주재하는 5개 세션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30일 목요일에는 서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회의가 이제 대면으로 개최되고요. 예. 인태 지역의 회의 주제는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강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회식 이후에 부패 대응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4개 패널 세션이 진행됩니다. 민주주의 관련 회의에서 왜 부패 문제를 논의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 부패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죠. 그래서 부패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지역회의에서는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토의하고 또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회의에서 발표될 공동선언 이나 또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 포럼 창설 같은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 사업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의를 주최하는 것 자체가 성과다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또 가치 기반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과 또 국격을 높이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연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12월에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서 주최하는 첫 번째 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국제적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우리의 인태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 그리고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하고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기반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 국제 질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취해 나가야 할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후에도 우리 민주화 경험을 그리고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이런 노력이 끊기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회의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 조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